이번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주식이 거의 주도 섹터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는 메리츠증권 도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동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1부에서는 아니 은퇴한다던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싹 다 팔고 이 종목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오늘 1부 쭉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 나올 거니까 꼭 한번 보시고, 아, 워렌 버핏이 새롭게 모아가는 종목은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24년 4분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애플이 비중이 제일 높죠. 그래서 지금 28%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네. 2025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거의 한 26%, 25%까지 내려갔거든요. 떨어졌네요, 또. 네,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은 여전히 최상위에 지금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요번에 1분기 때 팔아가지고 요거 하나 내려가고 코카콜라가 좀 위로 올라가기는 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고 있고, 상장사 주식만 보고 있는데 비상장사 주식 중에서 약간 뭐 CG캔디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철도 회사부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딱 보면, 아, 이거는 작은 미국이다, 왜 축소판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또 워렌 버핏이군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전히 뭐 애플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좀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꾸준하게 이어왔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25년 1월에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매도한 종목들 대충 살펴봐도 금융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딱 보면 그냥 나오죠. 뱅크, 시티그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티그룹. 그렇죠. 누홀딩스는 그 남미의 핀테크 업체니까 이쪽도 이제 금융 쪽이에요. 뭐 네. 캐피탈하면 그 캐피탈, 현대캐피탈 같은 뭐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다 금융주를 좀 많이 팔았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금융주에 사실은 특별한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낮추면서 그동안 가장 좀 비중이 높았던 금융주를 좀 축소를 좀 하면서 이번 분기 때 좀 약간 두드러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뱅크 쪽이 막 엄청 막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했다고 좀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 비중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금융이 그 동안에 이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줄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2025년 1분기에는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을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산 종목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주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도미노 피자 빼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도미노 피자 너무 잘 알겠는데 나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옆에 PD님께서 그림으로 잘 이렇게 해주셨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맥주, 코로나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맥주 회사고, 이거 외에도 와인도 있어요. 몬다비였나요? 네, 몬다비? 네, 그 브랜드를 알죠. 갖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코로나 몬다비뿐만 아니라 정말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그냥 미국에서 맥주 회사 하면 이 회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베리사인은 우리들이 뭐 네이버닷컴 다음.net 할 때 닷컴과 닷넷을 관리하는 그 도메인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예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석유 채굴 하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하는 데고, 풀 코퍼레이션은 수영장 관리하는 곳, 도미노 피자는 도미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미노 피자예요. 풀 코퍼레이션이 수영장 관리한대요? 네. 이런 회사가 있나요? 네네,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가정에도 이제 수영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수영장들이 워낙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요 5종목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이거 비중을 좀 늘린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뭐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내수주, 방어주 이런 거 지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워렌 버핏은 투자자 중에서 무형 자산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투자에 접목한 사람입니다.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중님이 잘생기셔가지고 뭔가 어디를 가든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브랜드로 따지면 코카콜라와 파리로 콜라를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원료와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파리로 콜라는 500원에 팔리고 코카콜라는 1000원에 팔리면 500원이 결국에는 브랜드의 가치인 거예요. 그거를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가면 파리로보단 코카콜라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 미국 사람이 핸드폰 사러 가면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중에서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다 브랜드의 가치고, 그거를 무형자산의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인식 속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맞아요. 알아보고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신기하다. 10년 동안에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500원짜리 815 콜라와 1000원짜리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럼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둘 다 가격이 2배씩 올렸어요. 그러면 500인 게 1000원이 됐잖아요. 코카콜라는 1000원이 2000원이 됐죠. 그 1000원 중에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였어요? 500원. 그게 얼마가 됐어요? 1000원. 1000이 됐어요. 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무형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야. 회계상으로는 다 떨궜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몬다비부터 해가지고 뭐 맥주 회사, 맥주 완전히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세로 인해서 혹은 실적이 조금 약간 미스가 나가지고 브랜드 가치는 이렇게 무형자산의 가치 이렇게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갭이 확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산 거예요. 도미노 피자 마찬가지입니다. 풀코퍼레이션 다 1등 기업이에요. 베리사인 마찬가지예요. 닷컴과 단넷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거의 준 독점이라고 봐도 맞아요.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소비재, 방어주 이게 아니라 무형자산의 가치, 브랜드력이 압도적인 1등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비즈니스를 영위를 한다. 그런 투자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천재적인 방법이네요. 왜냐면 사실 숫자로 보는 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인식하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상각이라는 게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서 차이가 생겼을 때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그걸 오래 가져간다.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인해 가지고 그 이야. 브랜드 가치도 또 올라가고. 이거를 어떻게 아시는 거지?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 도미노 피자가 피자 회사에서 1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피자 회사 중에서는 지금 도미노 피자가 1등이에요. 아. 시가총액이 1등이고 매출도 이제 1등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1등에 단순하게 그냥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도미노 피자가 아마 주가를 보시면 좀 놀라실 텐데 수십 배가 올랐어요. 몇 년 동안에.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제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주식들은 보통 빅테크주여서 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많이 오를 수 있죠? 자, 도미노 피자 한번 주가 한번 볼까요? 네, 대충 한 85, 90 정도네요. 이때 말고 아예 2010년, 11년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게 지금 보면은 대략 한 5배 정도 올랐죠. 그러네요. 네, 올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2022년 언제부터 해가지고 왜 빠진 거예요, 저 때는? 저때 이제 성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네, 꺾이기 성장이 시작해서. 꺾이기 시작.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은 좀 꺾일지 몰라도 브랜드의 가치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사실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꺾여가지고 조금 낮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좀 비용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로 내려가면서 한 번 빠지고 관세 때문에 한 번 더 빠진 상태에서 그때 매수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관세 때문에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서는 그거예요. 1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밸류를 주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회복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가 더 중요하고 매출과 이익이 조금 빠지는 거는 사실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야, 정말 제가 방금 이 얘기 들으니까 워렌 버핏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매출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영역을 떠나서 그 브랜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내재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역시 60년 동안 투자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맞아요. 자, 실제로는 그 소비재 섹터로 보이지만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즉 내재 가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 가치가 굉장히 큰 주식들을 좀 비중을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무형 가치가 있는 브랜드에 집중을 했을까? 이제 궁금한 건 2025년 1분기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5년 1분기 전체 포트폴리오를 본 건데 이게 이제 요약본인 건가요? 네, 요약본이에요. 이거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웨일 위스덤이라는 곳이거든요. 고래의 지식, 뭐 지혜,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 웨일 위스덤 이제 치고 들어가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BERK 그럼 바로 나오네요. 여기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 나오죠. 네. 요거를 딱 누르면
지금까지 요번 1분기 때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아까 봤던 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무슨 종목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기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위 5개만 나왔고 전체 홀딩한 종목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 2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6%, 코카콜라 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시는 45일 뒤에 해요. 그러면 3월 31일자 포트폴리오를 4월 15일 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업데이트가 좀 늦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펀드를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제 기억으로는 3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펀드들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애들만 45일 뒤에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약간 올드한 데이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는 포트폴리오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45일 뒤에 확인해도 괜찮아요. 의미가 있다. 네, 어차피 지금 사면 다음 분기 때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사거나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워렌 버핏 같은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현금 얼마나 쌓아두느냐 이걸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점점 현금을 쌓아놓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네, 굉장히 많죠. 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이 어쨌든 지금 싼 구간은 아니에요. 특히나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뾰족한 지금 그래프가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자, 2024년 4분기 기준인데 그때 이제 현금을 엄청 쌓아놨다는 말 자체가 살 거 없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줄였던 거고 이번 1분기 때도 살 거 없다 해가지고 비중을 더 늘렸던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지금 큰 베팅을 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게 전 첫 번째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이번에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하면서 지금 현금을 이만큼 갖고 있어야지 다음에 차기 CEO가 될 사람이 조금 편안하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버크셔 해스웨이는 상장사가 있고 비상장사가 있고 그리고 현금이 있어요. 상장사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비상장사가 한 35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꽤 많이 차지하네요. 네, 차지 많이 해요. 그리고 현금이 지금 35%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333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후계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자, 너가 이제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 막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막 뭐 언론에서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야, 이거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끝난 거 아니야? 버블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쌓아놓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리고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라. 그들의 삶을 담게 되니까 돈보다 배움을 쫓아라.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는 사람과 함께해라. 열정을 찾아라. 그게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다. 딱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 잘하는 것을 계속해라. 움직이는 시계를 수리하지 말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살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오래 산다. Simple but hard. 자, 근데 움직이는 시계를 수리하지 말라. 저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게 시계처럼 그냥 잘하는 거 그냥 하면 그냥 시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괜히 뭐 자기 새로운 거 하겠다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 해서 이 움직이는 시계를 고쳐서 멈추게 하고 막 반대로 막 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뭐 마이클 조던이 이거 농구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야구했나 골프쳤나 뭐 그렇게 했잖아요. 야구. 네, 잘했나요? 못하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은퇴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버크셔 해스웨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아까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아마 경영 일선까지는 아니지만 뒤쪽에서 서포트라는 역할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워렌 버핏의 다양한 선택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되게 이런 미국 주식이라던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브닝 라이님께서 워렌 버핏이 2년 후에 큰 기회가 온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다고. 저의 뷰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주식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막 부채 막 줄이려고 하는데 부채를 획기적으로 지금 줄일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더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려면 성장을 시켜갖고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GDP 성장을 굉장히 지금 세게 아마 드라이브를 지금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가 굉장히 높아지면 부채가 같이 높아지더라도 GDP가 더 많이 성장을 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장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뭐 감세안이 뭐 하원에서 통과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이제 부스팅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감세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GDP 성장을 통해갖고 꽤 많이 상쇄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3.5% GDP 미국 기준으로 그 정도 하면 3.5%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감세 안에 거의 한 7, 80%가 커버가 될 거예요. 이야. 그러면 GDP 3.5% 성장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주도 섹터인 AI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좀 많이 좀 올라가지 오르지 않을까.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이게 너무 과열이 돼버리면 결국에 또 버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버블이 터졌을 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곡소리를 낼 텐데, 그때 워렌 버핏 뭐 하고 있다? 현금 갖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다? CEO, 넥스트 CEO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떠나는 순간에 다들 불안해 할 텐데, 버크셔 해서웨이 뭐 잘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 아니라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렉 아벨이라는 사람이 현금을 다 써가지고 주우면 되니까. 네, 주워가지고 살아났어. 그러면 제2의 워렌 버핏이다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영원히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고 영원히 추앙받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